티베트 사천선 여행 이후로 이번에는 동북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거는 이제 하얼빈에 들어가서 다시 백두산을 들려서 1월 1일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고요. 지금 하얼빈의 온도는 영하 16도입니다. 영하 16도. 근데 지금 손이 좀 시렸고 중국 친구들이 말했던 엄청 추운 것보다는 생각보다 아주 춥지는 않고 좀 따뜻하게 있고 그러다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숙소에 거의 다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꺼져 있나요? 시끌났네. 문이 잠겨있는 줄 알았는데 문은 이제 열어놓고 불 끄고 그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주인공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정을 731 부대 그리고 안중근 기념관 먼저 보고 성소피아 성당이랑 중앙대가 쪽을 이제 점심때까지 보려고 이제 왔습니다. 일본군 731 부대 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지금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건 예약가 다 끝났고 유적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731 부대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본군이 사용했던 폭탄. 그 안에 건물을 봤는데 여기는 되게 작게 돼 있고 전시장을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과거에 있었던 거를 비슷하게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 건물 안에 꾸며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어지는 곳은 희생자들 명단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람 몸에 이 빨갛게 점을 표시해놨는데 이곳을 이제 실험을 했다거나 상처를 입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놓고 이제 실험하는 것들이 기록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731 부대가 있었던 곳의 터인 것 같아요. 그 731 부대가 있었던 터를 보존해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731 부대가 과거에 이제 원래 있었던 모습이 저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저 건물들이 있던 터인 것 같습니다. 유적지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관이 있는데 거기 갔으면 더 잘 돼 있을 텐데 아쉽게 표를 구하지 못해서 라오관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731 부대하면 한국 사람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약간 비슷한 역사죠.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게 이제 많은 피해를 받고 그런 항일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경에 갔을 때 남경도 대학살을 당했던 그래서 그 기념관으로 만들어놨던 곳이 있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보면 거기 몇 초에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게 그런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되게 고요한 곳에서 그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시기에 그 물이 떨어지는 속도만큼 물이 3초에 한 번씩 떨어지면 그 3초에 한 번씩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일본이 그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저희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땅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이 노란색 건물이 하얼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주황색을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제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항해운동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하얼빈에 와서 기념관을 가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 개봉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서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출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투옥하는 것까지 일대기를 아마 제가 정리를 해뒀을 것 같습니다.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보고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대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얼빈역이라는 곳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해서 이런 곳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기억에 남는 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손가락을 자르고 대한독립이라고 썼던 아주 유명한 것도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 항목에 대해서 나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했던 말씀, 너의 죽음이 너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의 그 의미가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죽으라. 안중근 의사도 사실 그 선고를 받고 나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일본인 너희들한테 그 삶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냥 죽겠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보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눈발이 세져서 지금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하얼빈역입니다. 이 하얼빈역을 이렇게 바라보고 좌측에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좌측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저기 좌측 끝에 검은색 건물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성소피아 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오기 전에 성소피아 성당 봤는데 1900년대에 러시아 병사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해요. 아마 그 1900년대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약간 긴장돼 있었죠. 중국의 힘이,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외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러시아도 이제 중국의 이권을 갖기 위해서 철도,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하얼빈에 주둔했던 러시아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인 것 같습니다. 성소피아 성당 위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서 딱 봐도 중국 스타일의 건축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주고, QR코드 찍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이제 보통 여행자들이 다 그 QR코드를 찍고 입장권을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 여행 오면 이 위챗이나 메이크와 지쿠바오 같은 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QR코드 찍고 표를 사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방금 QR코드 찍고 표를 사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트원으로 QR코드를 찍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위에 동그랗게 돼 있던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소피아 성당은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는 이제 전통 복장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엘사 점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얼굴과 귀가 너무 시려워서 옷깃을 이렇게 등산할 때 쓰는 옷깃을 몇 번 했어서 성소피아 성당을 보고 중앙대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쟤는 이거 봐. 소세지를 오늘 아침 안 먹었기 때문에 소세지를 한번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러시아가 교류가 많던 그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로 된 거리인 것 같아요. 작은 난징 동로?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들고 다니길래 또 먹어보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이거 하나에 10,000원, 50원이거든요. 초콜릿 맛이고 밖에는 빵으로 돼 있어요.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5도 엄청 큰 아이스크림 들고 빙설 대세계 빙쉐 따시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는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놀이기구 타고 오래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한 3시쯤 와서 밝을 때 조금 보다가 한 4시 반쯤 껌껌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경 좀 보고 한 5시, 6시쯤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시? 지금 딱 3시인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네, 빙설다스의 입구에 있는 조각이고요. 네, 이거 보고 이렇게 입구로 이제 입구 찾아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줄이거든요.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에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눈이 깔려 있는데 앞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에 들어와서 하얼빈 빙쉐 따시지 빙설 대세계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뒤에 이제 여러가지 얼음으로 된 조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 눈밭으로 돼 있어가지고 스키장 온 것처럼 그 아이들도 사람들도 모두 다 신나서 잘 돌아다니고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관람차랑 옆에 있는 건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살짝 해가 질 것 같은 지금 시간대에 저 얼음 조각들이 진짜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동그란 건물이 아마 베이징에 있는 천단 아마 이름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지금
얼음 조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이 빙설 대세계가 정식 오픈이 1월 5일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이제 12월 28일이니까 며칠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우이닝이라고 해서 시범 운영? 그러니까 거의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실제 오픈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지 미리 한번 운영을 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돈은 다 받고 사실 정식 운영이랑 다를 바 없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좀 있어서 방금 봤던 영상에는 이제 완성 안 된, 지금 이제 조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가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 크기가 한 10m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눈을 쌓은 게 아니라 눈을 틀에 넣고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크다. 네, 저 관람차와 성 뒤로 해가 지고 있는데,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작은 성이 아기자기하게, 사실 작진 않아요. 엄청 큰데 예쁘게, 우리 조카가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고, 이따가 예약을 해볼 건데, 제가 이 미끄럼틀을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끄럼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지나가면서 구경을 좀 하러 왔습니다. 이게 경사가 막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얼음으로 엄청 길게 해놔서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아마 앞에 있는 게 낮은 300m짜리 썰매고, 저 뒤에서 이제 내려오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서 내려오는 건 500m짜리 썰매입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썰매를 타고 여기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저도 예약이 돼서 미끄럼틀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3시 59분, 4시부터 썰매 예약을 받고 있어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4시부터 6시까지 탈 수 있는 큰 썰매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6시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까이서 대관람차를 찍고 있습니다. 이따가 밤에 완전히 어두워지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차로 저 튜브를 묶어놓고 사람들 타고 돌려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차로 튜브를 놓고 돌려주고 있는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너무나 조용하게 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눈으로 스키 타고 썰매하고 이런 운동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눈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아기들도 놀 수 있게 튜브 타고 이 언덕을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진짜 아기들이랑 놀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타고 싶다. 여기는 팽이 돌리기예요. 팽이 돌리기. 얼음 위에서 돌리는 팽이 돌리기. 저도 해보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밤이 돼서 좀 어두워지니까 이 얼음에 있는 불빛들이 더 선명하게 잘 보여서 더 이제 야경을 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어두워질 때쯤 되니까 제가 한 바퀴 거의 다 돌면서 구경을 했거든요. 한 바퀴 더 돌면은 이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야경을 아까는 이제 좀 낮에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은 야경을 찍을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 자리 잡고 뭐 이렇게 몸을 좀 녹이거나 따뜻하게 잠깐 쉬었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한번 야경을 좀 찍으러 나와볼까 합니다. 네, 쉬는 동안에 꼬바로 이게 28원에 이거 하나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이거 먹기 전에 지금 커피 마시면서 소시지도 하나 먹었어요. 여기 먹을 거나 마실 거를 이렇게 따뜻한 걸 파는데 그 안에 공간이 되게 작게 돼 있고 의자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간이 의자 몇 개만 놓고 있는 상태라서 간단하게 소세지랑 꼬바로 그리고 커피 한 잔 서서 먹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밤에 많이 어두워져서 다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려고 해요. 아까 봤을 때는 얼음에 이제 불빛이 거의 안 보이고 주변 배경이 하얘는데 지금은 이제 밤이 돼서 불빛으로 돼 있는 얼음이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다시 돌면서 여기를 좀 보고 그러면 한 1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6시쯤 되면 그 눈썰매, 얼음 썰매를 예약하는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돌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 밤에 보는 대관람차. 네, 여기는 지금 바닥이 얼음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서 지금 미끄러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 同行的老人和儿童，看来这个相机还是请小心轿厢台阶。进入轿厢后，请勿在轿厢内吸烟、跑跳、倚靠门窗和随意走动。请左右。 이제 여기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이 얼음 건축물들을 다 보다 보면 사실 다 실제 있는 건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북경에 있는 천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유명한 역사 있는 건물이나 호텔 이런 것들을 본따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좀 예뻐 보이는 좀 분홍 색깔의 건물. 안에 작은 조명과 함께 이쪽에도 이제 예쁜 건물들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서 점점 더 추워져가지고 얼굴이 지금 너무 추워서 목도시를 좀 다시 올려 썼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굴이 되게 얼얼할 정도로 좀 추워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시 52분. 네, 지금 시간 5시 52분 정도 돼가지고 저기 있는 따화티, 그러니까 미끄럼틀? 눈썰매 한 번 더 예약을 좀 이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6시부터 8시까지 탈 수 있는 얼음 눈썰매 예약이 드디어 됐습니다. 제일 긴 520m짜리 예약이 돼서 이제 그거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521m
미끄럼틀 타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흥분해서 가고 있는데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예약이 어떻게 돼가지고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521m짜리 미끄럼틀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따와티가 예약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줄인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엄청 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걸어가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줄 하나도 안 서고 쭉 들어오는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이 줄 따라 걸어오는 데만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여기서 5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까지 기다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와서 앞에 이제 얼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미끄럼틀 타러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하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제 곧 이걸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간다, 오! 우! 간다! 우! 우! 재밌다. 이게 속도도 꽤 나고 얼음이라 미끄러지는 게 네, 다 내려왔습니다. 네,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진짜 재밌고, 처음에 속도가 서서히 가다가 저 옆에 코너 꺾으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해서 진짜 재밌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를 이 미끄럼틀로 진짜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재밌다. 방금 큰 미끄럼틀 521m짜리 타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찍고 마치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찍은 것만큼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짧은 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타고 내려온 따와티 521m짜리입니다. 앞으로 여기 오실 계획이 있는 분은 꼭 2시간에 한 번씩 예약을 받거든요. 무조건 정각이 되면 예약을 해가지고 한번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너를 돌면서 속도가 붙는데 속도가 붙고 나니까는 그 얼음판이 일정하지 않아서 통통통통통통 튀면서 이제 그 스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시에 바로 이제 예약이 됐고 걸어 올라가는데 그 예전에 줄을 막 5시간, 9시간씩 줄 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을 계속 돌게 만들어서 그걸 걸어가는 데만 진짜 한 1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521m지만 한 10초? 20초 만에 다 내려온 것 같은 느낌. 추천, 강력 추천. 재밌는 미끄럼틀. 천천히 출발해서 가속이 붙으면서 진짜 그 가속이 붙었을 때 그 미끄럼틀이 얼음이 통통 튀면서 주는 그 스릴감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면 인터넷 대세계를 보고 나서 그냥 들어가기 아까워서
성당 야경을 보러 한번 왔습니다. 소피아 성당 야경이고요. 확실히 이런 건물은 낮에도 예쁘지만 밤에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소피아 성당 야경의 모습입니다. 아까 밤보다 이렇게 엘사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낮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밤이 되니까는 거의 사람이 치이고 다니는 분위기라서 야경 사진 찍고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 갔다가 중앙대가로 다시 왔는데 역시 여기도 밤의 풍경은 낮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앙대가 중앙다제의 밤의 모습입니다. 성에 있는 남진통로의 작은 축석산면도 빛이 나고 이 중앙대가의 저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날 시작했고요. 오늘 갈 곳은 이제 동베이 호린유엔이라 동베이 호랑이 그리고 제보후이라고 눈 엑스포 두 가지 보고 나서 이제 기차 타고 옌지 연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차를 탔고요. 여기 동베이 호린유엔은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게 돼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차가 있고 징시엔차라고 해서 조금 더 스릴 있는 먹이를 줄 수 있는 게 그런 차가 이제 징시엔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호랑이가 보이네요. 듣기로는 여기 호랑이 100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호랑이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버스에 올라타서 钓鱼钓了吗？钓鱼钓没钓过？钓鱼之前有一个动作叫啥？ 크기가 엄청 크네요. 지금 여기는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 인터넷에 보기에는 거의 100마리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호랑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多好就行，不用配音了。还有配音吗？这玩意儿？你就夸夸往那怼肉来吧。 여기 바로 앞에 호랑이가 夸夸就怼就完事了呗。还有肉的往外伸，快！你不用管它吃这个的，就把肉全伸出去就完事了。然后可能一会儿再找那一堆儿的。伸，把那个桶放到头子口上。这边干嘛呢？把桶。对，把那个头子口连续的夹就行啊，连续的夹，不让它下去。再下去上来就难了。 저기 긴 집게 가위 같은 걸로 오른쪽에 호랑이가 먹을 수 있게 지금 먹이를 주고 있어요. 호랑이 진짜 크고 토실토실하고 얘가 이제 구멍이 있다는 걸 아니까 伸，不用管，伸。 他来了，但是我没有。多幸运！ 바위에 올라간 호랑이입니다. 我天，我的天哪！ 来，接着伸，它叫大冤种。对。往后面推呀！这人就咱们看一看，喂不了。这个地方是双号车停靠的卫士的店。
아, 여기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도 있네요. 이제 차를 타고 하는 사파리는 한 25분 정도 해서 끝이 났고, 이제 걸어서 호랑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보기로 돼 있어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肉条20每条，加鸡80只，近距离感受是丹丹狼孙体验。目前爬廊可 방금 저기 생 닭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닭을 먹고 있는 호랑이가 여기서 먹이를 준 게 아니라 저 닭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호랑이한테 준 거더라고요. 저기 호랑이 3마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누워 있어요. 아까 한 5마리가 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고 3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 옆에 있는 호랑이는 뭐하러 어떡하라고 저 둘이서 지금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북 호리먼 동백 호리에는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한 25분 정도 있고, 그리고 걸으면서 한 30분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새끼 호랑이. 이제 호랑이를 보고 나오면 서커스 하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작은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알카파라든지 제일 인기 있는 건 이제 새끼 호랑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끼 호랑이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동북 호리먼 호랑이 보고 나와서 차 타고 쉐보후이, 그러니까 눈 박람회, 눈 엑스포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빙설 대세기보다는 사람이 좀 적어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후이 눈 박람회, 눈 엑스포 앞에 있는 눈사람입니다. 커다란 눈사람. 여기 들어가자마자 처음 나오는 이제 눈사람입니다. 태양도라고 밑에 써 있고, 네, 이제 쉐보후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아침을 안 먹고 출발해서 나가다가 소세지가 있어서 소세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쪽은 그 눈 조각이 많은 곳이고요. 반대쪽은 이제 러시아 마을이라고 해놨는데,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얘네가 되게 귀엽고 작게 느껴지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런 눈사람이 있으면 엄청 큰 건데, 여기는 워낙 큰 눈으로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이제 건축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조각들이 많아가지고 쟤네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앞에 보면은 입구에 있던 거랑 좀 다르게 정말 전문적으로 조각상들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빈터에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눈 조각상만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눈 조각입니다.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달리는 말, 유니콘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엄청 거대한 눈 조각이 있습니다. 저거는 봉황? 봉황 같은데? 봉황으로 추적되는 새가 있고, 저 앞에 길인가? 계속 갈 수 있네요. 여기 전망대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전망대처럼도 쓸 수 있지만 미끄럼틀 타는 곳이네요. 줄 서서 미끄럼틀 타고 있어요. 네, 저 앞에 차로 썰매를 끄는 거, 그리고 풍선 안에 사람 들어가서 굴리는 거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연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여기서 제일 큰 눈 조각입니다. 이 썰매를 찾아온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본인이 안 탈 거니까 그냥 이 썰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어디 안 가고 썰매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빙설 따세기에서
탔던 미끄럼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쉐보호이에 이제 미끄럼틀이 있어요. 어제는 521m, 오늘은 이제 321m짜리. 好嘞，到人走没了，咱们就能下去了啊。好的。拿好了，你这个啊，准备走了。 네, 이제 타고 왔고, 아까 그 어르신께서 그냥 타라고 준 게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기 줄을 쭉 서 있어야 되는데, 어제랑 비교해 보자면 어제 거는 520m였고 지금 탄 건 320m. 그리고 속도는 320m가 많이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좀 빨리 가속을 붙게 돼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얼음보다는 눈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눈도, 그래서 이제 눈도 좀 이렇게 많이 날리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러시아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요.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큰 또 다른 눈 조각상입니다. 러시아 마을이 이게 끝인가? 네, 이제 쉐보이 눈 엑스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빙살 대세계와 눈 엑스포 간략히 비교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빙살 대세계가 더 잘 돼 있다. 조각상의 규모나 숫자, 그리고 예쁜 그 정도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고, 놀거리도 더 재미있게 돼 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가야 한다면 빙살 대세계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눈 엑스포 여기는 누르면 다 돼 있고, 조각상은 이제 눈으로 잘 만들려고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 된 조각상을 보기에는 여기도 이제 괜찮지만, 빙살 대세계는 눈도 있지만 이제 얼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얼음의 그 반짝거림이나 등불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빙살 대세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얼빈 일정이 거의 다 끝나는데 나가서 점심을 이제 좀 먹고 기차역으로 가서 옌지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림성 옌지, 거기는 이제 조선족 마을이거든요. 하얼빈 왔으니까 하얼빈 퀴즈. 라오창 숭빙이라는 유명하게 오래된 곳에 왔는데, 이렇게 전병에 싸가지고 이제 먹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춘병이랑 전병이 좀 얇아서 더 맛있는 것 같고, 여기 하이라이트는 제가 시킨 게 그 샹물라 로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매운맛 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그냥 위샹로스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나왔어요. 고기에다가 바삭바삭한 고추에서 먹으니까 이게 고추가 신의 한 수였다는 느낌? 점심 먹으면서 맥주 한 잔에 간단히 샹라 로스 하나 시켜서 전병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점심 아까 먹은 데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라오창 춘병이라고 그 밀가루를 낸 전병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는 건데, 중국의 위샹로스라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기 볶은 거 싸가지고 야채랑 해서 먹게 됩니다. 걸어서 이제 숙소 가서 가방 챙겨가지고 하얼빈역으로 가서 하얼빈역에서 연길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네, 하얼빈에서 마지막인데 이 유명한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도 좀 샀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더라고. 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돈 1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짜리 호텔입니다. 사실은 100원짜리를 했었는데 시트립, 시해청에서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트립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을 이제 자기가 추천해 줄 테니까 원하는 방을 고르면 100원에 그냥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외국인이 안 되는 방이라서 다 좀 더 비싼 걸 또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했죠. 네, 이제 호텔에서 짐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잠깐 앉아 있다가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 40분쯤 됐고요. 여기 연길 오니까 특징이 간판에 중국말이랑 한국말, 여기서는 이제 조선족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서 중국말 할 줄 몰라도 식당을 가거나 가게 가거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해서 왕홍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홍창이 뭐냐면 왕홍벽가 핫스팟인데 벽이라고 해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 왕홍들이 거기 앞에서 이제 사진을 막 찍고 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왕홍창이라고 해서 여기가 진짜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간판 의흠 광고 그리고 화미 광고, 그래서 광고가 다 중국말 한국말 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돌아다니는 데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했더니 외국을 가지 않아도 이제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 저는 한번 겪었던 게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해에서 홍천루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제가 처음에 홍천루 갔을 때 진짜 사람도 별로 없고 오는 사람들만 그냥 한국 사람들 오고 중국 사람들 좀 가끔 오고 그런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오히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줄 서서 먹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마 본인들 생각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국인 거리라든가 이런 외국의 문화가 보이는 그런 데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저기 옆에 이제 조금 높은 네온사인이 화려한 두 개의 건물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이 이제 왕홍차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사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중국어로 된 간판이, 한국 간판 딱 보면은 한국에 온 느낌이 들 정도의 간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양쪽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약간 중간쯤 되는 건물 사이의 건물이 이제 왕홍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왕홍창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왕홍창이라고 하고, 여기 앞에서 보면 지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좀 찍고 있어요. 저 건물 배경으로.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이미 이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분들이 자리를 다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딱 요 건물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길에 사진 찍으려고 저 길 중간이나 여기도 다 사진 찍는 사람들입니다. 왕홍창이라고 해서 연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곳. 한번 와서 배경으로 저도 동영상을 좀 남겨보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 있는 그 여러 문화들 중에서 이국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지금 밥을 좀 먹으려고 제주 식당이라고 돼 있는 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 맥주 전골 하나랑 그리고 새우로 된 요리 하나 시키고 소주랑 연변 막걸리 이렇게 해서 시켰습니다. 나왔고요. 앞에 있는 거 이제 조선족식의 생새우 맥주 전골. 그래서 고기 안에 맥주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전골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주랑 같이 해서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한번 밥 먹고 아까 저녁 먹고 바로 내려와서 2차를 혼자 간단히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뚠하라는 곳에 도착해서 백두산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고요하게 어제 연길에서 하루 잡고 이제 백두산에 가는 기차를 타러 연길 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길에서 뚠하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서 이제 백두산 가는 차를 탈 거고 백두산을 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공고가 나왔는데 눈과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백두산 입산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이제 공지가 떴거든요. 이 밖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속도랑 눈 오는 게 이렇게 같이 맞닥뜨리니까 밖에 엄청 환경이 혹독한 환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백두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以前没来过这儿吗？没来过，第一次来。第一次对。那主要是明天后天会不会开放长白山？我也希望你能看到我，是不是？那如果不开放的话，我只能找这附近找什么滑雪啊什么的，就玩玩。你想滑雪？或者如果没开放，没地方去嘛，那我只能去什么温泉啊、滑雪啊这样。去滑雪这边有那个红通王滑雪场、和平滑雪场。哪里比较好？咱俩差不多。差不多。哎，西景区那边也有滑雪场吧？万达那边是万达啊。鲁能好像有听说有一个那个自然雪的一个滑雪场。西景区今年不开放。西景区不开放。要是天然雪滑还是比较，我会滑雪。天然雪滑，那些好玩。那边是没开放吗？没有，这个我知道没有。没开放啊。西景区这只是游客，就是那个西景区不是走台阶吗？它现在是什么状况呢？用雪地摩托。对，单程10公里多，往返20公里坐那个。那个是可以。那我买的票是那个。那个坐一下还是不错的。 네, 이제 숙소에 짐을 좀 풀고 나왔고요. 이제 그 숙소 이제 사장님이랑 좀 얘기해가지고 일정을 짜봤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돌아다니고 표류는 내일 아침에 5시에 출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이후에 가면 눈이 녹아서 볼 게 없으니까 아침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따뜻해서 내일 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한번 하는 거면 내일 아침에 한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줄 서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온천은 내일 서파에서 숙소를 끊으면 거기 숙소에서 그 완다 온천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완다 온천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먹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만든 막걸리거든요.
这都是多少个？2路，2路。 그럼 안녕. 진짜 눈이네. 저기 도미역참 따오미 이짠이 보이고 있어요. 현공 문화원. 그러니까 이제 살림으로 한 공예 해가지고 아마 나무로 한 공예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거나 이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현공 문화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포 대패질 하는 그 대패라고 그러나? 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커서 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있어요. 돌 안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무 나르고 하는 모습. 아마 이제 이쪽 동북 쪽이 이제 산이 많고 이런 나무가 많고 특히 추우니까 이제 침엽수라서 이런 가구나 뭐 만드는데 활용이 이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옛날에 있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눈이 쌓여 있고 물이 내려오는 모습이 얼음으로 된 이런 장식들 이렇게 돼 있고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얼음 조각들로 돼 있어요. 이거 백캠 진짜 예쁘겠다. 이거 얼음인가? 진짜 얼음이네. 그렇죠. 여기 이제 공원에 호수 물이 다 얼었고 중간에 이제 조금 덜 얼은 부분, 안 얼은 부분에 오리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쉐롱화라고 에델바이스. 네, 쉐롱화 슬로건 가는 길인데 길에 등불로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눈싸움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배치해놨네요. 얘는 좀 귀엽다, 다른 애들보다. 네, 이제 쉐롱화 슬로건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으로 언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빙신더가 얼음 마음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빙신도 빙신도 네, 빙신도라고 써 있고. 어이구. 珍珠脸拿着我。 이 안에가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전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 얼음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안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빨간색 꽃으로 이제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빙신더였어요. 빙신더. 얼음으로 된 하트. 여기 지금 미끄럼틀 타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길 올라가려면 이 눈 언덕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장날 것 같은데. 미끄럼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각도가 어휴 장난 아닌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야야야. 어휴 재밌네. 어휴 결국 넘어져서 아이 아파.
이거 한 번만 더 타고 한 번 더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 다시 한 번 더. 이게 중독성 있는데 여기가 더 재밌네. 한 번만 더 타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고. 저렇게 내려가는데 가자. 예쁘게 갔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여기 입구에서 보는 저 불빛이 예쁜 것 같아요. 네, 지금 5시 반이고요. 표류 하는데 하러 가려고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6시 반에 문 여는데 줄을 1시간 정도 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일찍 가서 도착해가지고 일찍 타고 이따가 아침에 북파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표류하는데 도착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5시 40분쯤에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도 줄을 엄청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래프팅을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혼자 타면은 위험하다고, 이제 아마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가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둘이 같이 타라고 해서 모르는 분이랑 같이 탔습니다. 어휴. 여기 진짜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앞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我也是从哈尔滨玩过来的。我是24号到哈尔滨。那你们玩了很久啊？ 아침에 고요하게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물론 많지만 여기저기 부딪혀 가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끔 물살도 그렇게 있어서 잘 내려가고 있어요. 360도 돌면서 뒤에 강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저 뒤로 래프팅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생각보다 별로 춥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제 추우면서 물에서 이제 수증기가 좀 올라오고 이제 그게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멋있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아서. 이게 우송이 그 우송 그래가지고 우가 운무, 송이 나무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 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나무가 얼려서 위에 눈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눈처럼 덮여 있어야 되는데 날씨가 아직 그렇게 춥지는 않고 어제 또 눈이 와버리는 바람에 수증기가 좀 없어서 습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 백두산에서 온천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오늘 날씨 때문에 백두산 북파 지역에서 천지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천지는 못 보고 폭포랑 샤오천지, 그 작은 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를 제외한 풍경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문을 다 안 열면 오늘 뭐 스키를 타거나 하려고 했는데 천지만 문을 안 열었다고 해서 천지는 내일 서파에 가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천지를 못 보더라도 북파에 있는 명소들을 좀 둘러보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끊고 들어왔고 들어오는 데서 천지 문 안 열었으니까 표 취소하라고. 여기 이제 입장권 팔고 천지 가는 표는 따로 팔거든요, 차표를. 그래서 그 표는 이따가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사실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가는 곳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위에만 봐도 지금 진짜 눈이랑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부산에 있고 저 앞에 산 높은 데 보면은 하얗게 이게 눈이 내리고 있는 건지 그런 거 같이 보이고 가끔 한번 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이렇게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눈보라가 아니구나, 이거 온천이구나. 추운데 온천물이 따뜻하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스노우bil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쪽에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 덮인 모습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폭포에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점점 추워져가지고 얼굴이 좀 추워서 목표치를 좀 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하고 있어요. 이 산 올라가는 초입에서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이제 중간쯤 이제 쉴 수 있게 공터 같은 게 있어서 잠깐 서서 산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 위에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것 같은지 좀 밝게 이제 가운데는 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백두산 풍경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천광장이네요. 온천광장. 여기가 온천 계란을 팔고 있어요. 네, 이게 온천 계란. 이제 계란 파는 데입니다. 3개에 10원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 계란. 네, 방금 온천 계란, 온천물로 익힌 계란 먹었고요. 이게 시간이 덜 돼서 그런지 계란이 아직 완전히 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천물에서 익힌 거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봤던 건데 한번 이렇게 사서 먹어봤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온천이라 지금
연기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추운 겨울 백두산에서 온천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눈 세상이다. 좋다. 이제 올라가는 길 반대편으로 눈으로 덮인 산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폭포가 보이고 있어요. 이 폭포가 부분적으로 좀 먼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폭포였다니. 이 눈이랑 물이랑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저 얼음들 사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니.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폭포까지 올라와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있고요. 저 위에서 산이 이제 눈에 덮여 있고, 폭포 가장자리는 이제 얼음으로 얼은 것 같아요. 그 중간쯤에만 이제 물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폭포 와서 잘 봤고, 방금 보고 온 곳은 장백폭포라고 하는 곳이고요. 1250m에서 시작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폭포 낙차는 6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시 반이고 내려가면서 아마 소천지랑 그리고 이게 뭐지? 뭐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보고 내려가면 생각보다 좀 일찍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왔던 길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이랑 얼음이 좀 같이 있어서 조심하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증기가 바로 아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온천의 열기. 여기는 찌롱 온천구역입니다. 온천구역. 저기 여기서 볼 땐 몰랐는데 저 보이는 게 이제 폭포죠. 저기 보이는 게 폭포. 근데 여기 와서 아까 폭포를 봤는데 폭포가 되게 멋있거든요. 천지까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천지를 못 본 게 갑자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길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또 온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폭포를 봤으면 그 다음은 샤오티엔츠 소천지로 가는 차를 타면 될 것 같고, 소천지 보고 나서 노견담 보고 그리고 지하살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천지요, 소천지. 그래서 원래 이름 아마 인환후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샤오천지 들어가는 이제 시작하는 입구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저쪽 이제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천지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소천지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소천지는 이렇게 다 얼어붙어서 다 얼어버려 가지고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완전 눈의 세상이네요. 온통 천지가 눈이라, 여기 이제 날씨도 온도도 낮기 때문에 한 번 온 눈은 잘 녹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도 밟지 않은 또 이 눈을 밟는 게 지금 걸어가는 데크 옆에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은 눈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서 제 발자국 좀 남기고 왔습니다. 돌틈 사이로 저 백두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져 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개울처럼 쭉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 사이로 돌 위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 돌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티시아 설림이라고 지하설림을 이제 갔다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제가 버스 타고 오다가 못 들었나봐요. 잘 못 알아들었는지 그냥 내려와서 바로 끝으로 내려가는 차 타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시 갈 수 있냐고 했더니 갈 수 있다고 해서 버스에 혼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차를 하나 이렇게 다시 배정해 주셨어요. 네, 여기 티시아 설린에 왔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구디 설린이라고 써있어요. 저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티시아 설린과 구디 설린은 같은 거다. 여기는 산림이니까 이렇게 나무 위에 눈이 덮인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却也需您精心应对，保暖防寒为畅游之基。漫步其间，安全至上。冰面路滑如饮伏案胶，每一步都需沉稳落定。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저는 부산 북파에 왔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서 구시아 산림, 지하 산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구시아 산림, 그래서 계곡 아래 산림,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앞에 다 도착한 것처럼 이제 목적지처럼 보이는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亲爱的游客朋友们，长白山的严寒是它独特的名片，却也需您精心应对。 保暖防寒为畅游之基。 여기가 구시아 산림, 계곡 아래에 있는 산림. 이름이랑 똑같네요. 지하 산림보다는 구시아 산림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름하고 딱 어울리는 풍경이죠. 구시아 산림이라고 해서 계곡 아래의 산림으로 해서 계곡 아래 많은 나무들이 있고 지금 거기 나무들 위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내려가서 계곡 아래 산림 보고 올라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쉬웠던 만큼 올라가는 길은 아이고 힘듭니다. 이제 아이고 북파 이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파에서 느낀 점은 일단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천지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는 취소했고 폭포 갔다가 소천지 그리고 노견당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티시아 선린, 고시아 선린, 고시아 선린이 풍경이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폭포는 가시면 이제 꼭 보는 거고, 그리고 고시아 선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서 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고 마지막 도착한 곳에서는
계곡 앞에 펼쳐진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북파에서 일정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은 제가 묵었던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를 불렀고,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타서 이제 차비를 나눠서 내는 거라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북파에서 서파까지 가는데 뒷좌석은 50원, 앞좌석은 60원 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방금 서파에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기 사장님하고 내일 이제 연길 공항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바우처, 그러니까 차를 하나 빌리면 한 6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 정도 하니까 비쌀 것 같고, 핀처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차를 빌리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왔던 백두산역 기차역에 가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기차 타는 게 어떠냐 하고 기차 시간을 알아봤는데, 기차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게 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건 핑처나 바우처를 한번 알아봐서 바로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차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거리는 짧아도 이게 눈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속력을 많이 못 내서 그렇게 빨리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일정을 대략 마쳤으니, 그 계획을 마쳤으니까, 또 지금 이제 오늘 12월 31일 저녁의 일정은 온천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북파에서 온천을 가면 입장료가 한 250원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몇몇 호텔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앞에 완다 온천 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를 지금 받아서 가고 있어요. 완다 호텔에서 자고 온천을 쓰면 제일 좋겠지만, 완다 호텔은 최저가가 한 3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 숙소가 더블룸으로 해서 온천까지 갈 수 있는 가격이 한 65,000원인데, 거기서 이제 온천표도 한 100원, 200원 한다고 치면 숙소값이 되게 싼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호텔에서 걸어서 한 300m 이렇게 오니까 저 앞에 완다 온천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완다 온천에 들어와서 온천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물 온도 40도고 카메라는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 들고 와서 간단히 이렇게 찍고, 그리고 제 몸은 거의 쓰레기 같은 몸이기 때문에 얼굴만 이렇게 빼꼼히 내밀고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완다 온천은 온천이라고는 하는데 호텔 지하에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 치면 사우나 같은 느낌? 근데 뭐 물이 온천 물이면 되는 거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뜨겁지도 아주 차갑지도 않은 약간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니까 몸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살찐 것 봐.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고 있다 나오니까 안 추워. 하나도 안 춥고 밖이 너무 시원한 느낌? 상쾌하다, 시원하다, 하나도 안 춥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상쾌한 기분으로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12월 31일 저녁, 올해 먹는 마지막 식사. 2024년 마지막을 함께할 술은 노웨이죠. 사슴 꼬리로 만든 술이고 도수가 53도예요.哦， 这边定的时间啊，这个定时器响了才能吃哈，这个定时器到点了才能吃。哦，那要等12分钟是吧？对对对。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닭을 오래 끓인 것 같고 下面是个帘子。 안에 닭이랑 무랑 인삼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먹었던 지탕은 막 닭 냄새나고 그래서 맛이 없게 느껴졌었는데 이건 진짜 맛있는데요. 삼계탕 같은 느낌이고 와 맛있다 이거. 거의 한국 삼계탕이랑 비슷한 맛이고 또 이 안에 인삼이 또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크게 한 솥이 나왔어요. 이게 닭 반마리인데 큰 닭이라 거의 한 마리 같은 느낌? 味道怎么样？ 아, 저. 好吃啊！你把这个人参给你切开啊！ 以前吃过人参吗？ 吃过. 吃过，吃过鲜的吗？鲜的. 尝一尝。味道可好了。吃的还可以啊。好吃. 没事，我可以吃起来。直接吃就好了。皮儿苦啊。这个皮苦哈。就光吃芯儿就行。就光吃这个味道，光吃这个味道。 여기 인삼은 껍데기만 이렇게 빼놓고 속 안에 이렇게 부드럽게 익은 데만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잘라주네요. 그래서 괜찮다. 알아서 먹겠다 하고 통째로 집어왔습니다. 지금 밖에 팡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새해라 폭죽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폭죽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새해를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폭죽은 가장 큰 특징이 소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폭죽을 금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시 할 수 있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뼈 껍데기 잔해들 보면 어휴 많이 먹었다. 오늘 술 적당히 그냥 먹고 들어가서 그냥 혼자 연말 12월 30일 마지막을 보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올해랑 내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2025년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2025년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백두산 서파 올라갈 거고요. 아마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그 스노모바일을 타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오늘 백두산이 개방이 된다 안 된다 공고는 안 나왔는데 오늘 일정은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 요커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파로 올라가는 여행자 서비스 센터고요. 여기는 이제 하루에 1,400명씩 시간대별로 갔기 때문에 아침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서고 그런 건 안 보이고 몇 명만 이렇게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안내판에 온도가 나오는데 TN7 천지는 지금 최저 온도가 영하 33도, 최고 온도가 영하 25도고 바람이 6에서 7급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기 8급 가면은 여기를 개방할지 말지 어제 8급이라서 개방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 그 천지는. 근데 아마 오늘은 6에서 7급이라고 하니까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백두산 서파에 도착을 해서 차에 내려가지고 천지로 가는 길입니다. 차에서 딱 내리기만 했는데 이 엄청난 눈이 북파랑은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북파는 사람도 많고 많이 개발돼 있고 그런데 서파는 이 오는 길 자체가 엄청 예뻐요. 눈이 온 게 나무 위에 그대로 남아있고 눈도 어떤 데는 보니까 거의 제 키만큼 쌓여있고 그래서 저 앞에는 눈이 오고 있어서 산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늘이 안 보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표지판에는 여기가 해발 2000m라고 써있죠. 해발 2000m.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렸습니다. 진짜 풍경도 너무 예쁘고 속도가 있고 재밌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천지로 내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지금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백두산 천지 풍경이 좋고, 와, 진짜 예뻐요. 진짜 장난 아니고 엄청 예뻐요. 제가 매번 안 잡수나 트레킹을 해보고 스구냥산 2200m 산도 올라가 봤는데 저희 백두산 2700m인데 진짜 예쁩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 앞으로 좀 더 가서 네, 좀 다른 각도에서 백두산 천지 모습입니다. 앞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청 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 구름이 안에 있고 그 앞에는 다 눈이고 산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진짜 멋있어요. 이쪽 반대편도 진짜 예뻐요. 여기 천지 반대편인데 천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입산이 개방이 안 되고 천지가 이렇게 매일 개방되지 않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신기하고 있는데 떠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제 산을 좀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실시. 이제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 겨울에 서파는 진짜 눈세상 부파랑은 차원이 다른 예쁨입니다. 진짜 서파는 추천합니다. 서파도 예뻤는데 서파는 진짜 눈으로 온 세상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이제 스노우보드 탔고 인디 지창으로 비행기 타러 또 가봐야 돼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왔습니다. 일단 서파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예쁘고 온 세상이 눈으로 다 덮여 있고 진짜 예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서파를 올라갈 때는 스노우바이크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스노우바이크가 스릴 있고 또 스피드도 있고 재밌습니다. 천지에 올라가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이 모자라든가 얼굴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고 이 장갑도 좀 두껍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백두산을 하루만 올라야 된다고 하면은 겨울에 서파를 올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고 오는 길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가는 차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려가는 길조차 너무 예쁩니다. 진짜 여기는 부파랑 다르게 눈이 진짜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자국도 별로 안 남아서 되게 그냥 자연에 온 느낌? 서파는 하루에 10,000명 넘게 오픈을 하는데 서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 1,400명이거든요. 시간대로 7시간 타임 나누면 1시간 타임에 한 200명밖에 안 올라오니까 진짜 줄 설 필요도 없고 사람도 붐비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 위에 보면 눈이 덮여 있는 게 진짜 붓습니다. 정말 좋은 풍경도 보면 그런데 딱 그 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이 산 자체가 백두산 너무 좋아요. 허벅지. 눈이 허벅지까지 쌓였습니다. 무릎과 허벅지까지. 네, 방금 사실 더 눈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너무 젖을 것 같아서 좀만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장갑을 하나 뺐었는데 뒤에서 오시던 분들이 주워주셨어요. 2025년 1월 1일 첫날 백두산에서 정말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손에 꼽히는 엄청난 풍경을 보고 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첫날의 시작이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저만이 밟는 눈.这边走吗？这边有。好的，谢谢。好，谢谢。여기 썰매가 있어서 타러 올라가 보겠습니다.完了，咱下去的时候到停了，咱就往外走，向边道走啊。好的。好嘞。 방금 저 튜브는 재밌어요. 썰매보다 이게 자연설이지 않습니까? 자연눈이라 저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의 걸림도 없이 진짜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데 여기 분들이 되게 친절해가지고 제가 걸어가면 저런 거 보면은 사실 안 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돈 내라고 하겠네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가서 타고 내려가라고 공짜라고 그러면서 알려주셔가지고 타고 왔습니다. 진짜 이 풍경은
저기 나무 보면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게 만드는 풍경이에요 진짜. 백두산 진짜 좋아요. 2024년의 마무리와 2025년의 시작. 2024년의 마무리는, 모든 일의 마무리는 어쩌면 조금의 아쉬움이 좀 남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두산에 와서도 마지막 마무리가 독파에 올라가서 천지로 올라가지 못했던 게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작은 언제나 활기차고 힘차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작은 정말 신났고 즐거웠고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 하려고 했던, 목표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밟지 않는 눈과 이 나무의 이 중간 위까지 올라온 눈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 밟아보면 진짜 부드럽고,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밟지 않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눈을 언제 한번 나무가 눈에 파묻혀 있습니다. 진짜 잠깐만. 이제 차를 타고 시징치 이제 스노우 모바일 타는 곳에서 아래 마을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찍 내려와서 차 앞자리를 앉았는데 이게 오는 길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좀 찍고 싶어가지고 일찍 내려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하얼빈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하얼빈, 연길, 백둔서로 이어지는 여행을 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 갔다 왔던 서파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장관이고 너무 멋있었고, 1월 1일을 백두산 천지에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구정 때는, 구정이 이제 이번 달 말쯤인데 라오스랑 네팔 중에서 어디를 갈지 좀 찾아보고 다시 구정에 여행 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